박영호는 침실 창가에서 아침 햇살을 바라봤다. 74세의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벽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킨다. 평일이었다면 벌써 학교에 도착했을 시간이다. 하지만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쿵쿵 울린다. 혼자 사는 집치고는 너무 큰 평수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좁다고 불평했던 곳이 지금은 공허하기만 하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반찬 몇 개가 전부다. 며칠째 똑같은 메뉴다. 오늘은 시장이나 가볼까? 영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시장 구경은 거의 하지 않았다. 대형마트가 훨씬 편리하고 깔끔하니까. 하지만 오늘은 왠지 예전 그 번잡한 소리들이 그리웠다. 오후 2시쯤 집을 나섰다. 동네 재래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다.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예전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상점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 셔터가 내려진 가게들 사이로 몇 개의 상점만 불빛을 밝히고 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추억이 되살아났다. 아내와 함께 장 보러 왔던 그 시절. 학교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오는 길에 들렀던 떡볶이 포장마차. 학부모들과 마주쳐 인사를 나누던 정육점 앞. 많이 변했구나. 영호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교사로 살았던 30년이 떠올랐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수업 시간의 열정, 졸업식 때의 벅찬 감동. 그 모든 게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았다. 은퇴 후 찾아온 공허함이 시장의 쓸쓸함과 겹쳐졌다. 장터를 천천히 걸으며 영호는 생각했다. 내 인생도 이 시장처럼 활기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내가 이제는 그냥 나이든 노인일 뿐인가? 교사 시절의 보람은 어디로 갔을까? 시장 한복판에서 영호는 발걸음을 멈췄다. 뭔가 결정해야 할 순간 같았다. 그냥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볼 것인가? 영호가 시장 안쪽으로 들어서자 한 할머니의 큰 목소리가 들렸다. 싱싱한 배추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막 가져온 거예요. 목소리의 주인은 작은 채소 가게 앞에서 배추를 정리하고 있는 김정자였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민첩했다. 시골 사투리가 섞인 말투가 정겹게 느껴졌다. 영호는 정자의 가게 앞에 멈춰섰다. 파와 물을 집어 들여다봤다. 신선해 보였다. 어르신 장 보러 오셨어요? 오늘 무가 참 좋아요. 김치 담그시려면 이만한 게 없을 거예요. 정자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걸었다. 영호는 장바구니를 내려다봤다. 라면 몇 개와 우유팩이 전부였다. 김치는 사 먹는 편이에요. 혼자 사니까 담글 일도 없고.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지. 직접 담근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정자는 영호의 장바구니를 힐끗 보더니 말을 이었다. 어르신 혹시 혼자 사세요? 장바구니 보니까 딱 혼자 사는 티가 나네요. 우리 남편도 그랬거든요. 혼자 장 보러 와서는 꼭 필요한 것만 사가더라고. 영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렇게 티가 날까? 하지만 정자의 말투에는 조롱이 아닌 따뜻함이 있었다. 네, 아내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저희 집도 남편이 작년에 가셨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적적한지. 정자의 목소리에 잠깐 그늘이 졌다. 하지만 곧 밝은 표정을 되찾았다.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자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하지만 정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피로가 역력했다. 가게 안쪽을 보니 매출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진열된 채소들도 예전만큼 풍성하지 않았다. 장사는 어떠세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예전 같지 않죠. 사람들이 다 큰 마트로 가니까요. 가격도 싸고 주차도 편하고. 정자는 잠시 한숨을 쉬었다. 사실 요즘 가게를 정리해야 할까 고민도 해요. 나이도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영호는 정자의 말에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느꼈다. 둘 다 시간의 흐름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었다. 영호가 정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시장 입구 쪽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고 있었다. 저게 뭔 일이래? 정자가 목을 길게 빼고 바라봤다. 가서 봅시다. 영호와 정자는 소란이 일어난 곳으로 향했다.
시장 입구 근처에 중년 남자 한 명이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주변에는 상인들이 10여 명 둘러싸고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장터를 현대화해서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현대화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를 다 쫓아내려는 거 아니야? 한 상인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게 아닙니다. 기존 상인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결국 임대료 올려서 우리 못 버티게 만들 거잖아. 다른 상인도 불만을 터뜨렸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다. 영호는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다.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다. 30년 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학급의 한 아이. 항상 말썽을 부리던 문제아. 이민수였다. 민수야? 영호가 조심스럽게 불러봤다. 민수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다. 선생님. 정말 민수 맞구나. 영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반가움과 당황이 동시에 밀려왔다. 어릴 때는 그렇게 말썽꾸러기였는데 이제는 정장을 입고 사업을 하고 있다니. 상인들도 둘의 대화를 지켜봤다. 저 사람 아는 분이세요? 정자가 영호에게 물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상인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선생님,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수가 영호에게 말했다. 상인분들께 먼저 설명을 끝내세요. 영호가 대답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상인들을 바라봤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상의하죠. 민수는 서류 가방을 들고 시장을 빠져나갔다. 상인들은 여전히 웅성거렸다. 영호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가르쳤던 아이가 상인들과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영호는 시장 근처 찻집에서 민수를 만났다. 30년 만의 재회였지만 어색함보다는 묘한 친근감이 느껴졌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민수가 깊이 인사했다. 어릴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예의 바르고 차분했다. 그래, 많이 변했구나. 어릴 때는 그렇게 말썽꾸러기였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러워요. 선생님한테 정말 많은 걱정 끼쳤죠. 민수의 표정에 미안함이 스쳤다. 그건 다 지난 일이야.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도시 재개발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낡은 시설들을 현대적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영호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자랑스러운 마음과 동시에 걱정도 됐다. 그런데 어제 본 상황은 뭐니? 상인분들이 많이 반대하던데.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선생님, 사실 저는 이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몇 년 안에 모든 가게가 문을 닫을 것 같아서요. 살리려고? 네. 전통은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새로운 장터를 만들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도 올 수 있고 어르신들도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영호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왜 상인들이 반대하는 거니? 임대료가 오를 거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약간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손님이 늘어나면 매출도 늘어날 거고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오르는 건 아니야. 영호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말하면 초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영호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상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당장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장기적인 이익은 그림의 떡처럼 느껴질 것이다. 민수야, 상인분들 입장도 생각해봐야 해. 당장 임대료가 오르면 버틸 수 있겠니? 그래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상인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민수의 눈빛에 진심이 보였다. 영호는 이제 확신했다. 민수는 정말로 시장을 살리려고 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영호는 다시 시장을 찾았다. 정자의 채소가게 앞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정자는 평소와 달리 손님을 부르는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다. 정자씨, 안녕하세요. 영호가 인사하자 정자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표정이 어두웠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르신.
별일 아니에요. 정자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영호가 다시 물었다.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크게 쉬었다. 사실 큰 마트가 바로 앞 블록에 생겼어요. 지난주부터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확 줄었어요. 정자는 근처를 가리켰다. 정말로 대형마트 간판이 보였다. 게다가 옛날에 빌린 돈도 있고요. 매출이 이렇게 줄어들면 이자도 낼 수 없어요. 많이 빌리셨어요? 몇 년 전에 가게를 수리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장사가 괜찮아서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젠 정말 다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영호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밝던 정자가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다니.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지 않을까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매일 적자예요. 채소는 금방 상하는데 손님은 오지 않고. 정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가게들도 상황은 비슷해 보였다. 문을 연 곳보다 닫힌 곳이 더 많았다. 이 시장 자체가 끝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버틸 곳이 아니에요. 영호는 정자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상황과 겹쳐봤다. 둘 다 시대의 변화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영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정자 씨, 혹시 민수라는 사람이 제안한 시장 현대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 그 양복 입은 사람 말씀이세요? 들어보긴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결국 임대료만 올리고 우리를 쫓아낼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정자는 영호의 말에 조금 관심을 보였다. 정말이요? 그래도 사업가들 말을 어떻게 믿어요? 영호는 민수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민수의 진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문제는 그 진심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였다.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자의 절망적인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교사 시절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때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 상담도 해주고 학부모와 연락도 하고 때로는 직접 집까지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은퇴한 노인일 뿐이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영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벽에 걸린 교사 시절 사진들이 보였다. 졸업사진, 체육대회 사진, 동료 선생님들과의 기념사진. 그 중에서도 민수가 포함된 졸업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말썽꾸러기였지만 순수한 눈빛을 가진 아이였다. 지금도 그 순수함이 남아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선생님이야. 시간 있으면 만나자. 네, 선생님. 언제든지 괜찮아요. 오후에 둘은 다시 만났다. 영호는 정자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민수야, 상인분들이 왜 반대하는지 이제 알겠니?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우선 상인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요. 그런데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 아니야? 혼자서는 어려울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영호는 깊은 숨을 쉬었다. 결정을 내릴 때가 왔다. 내가 도와줄게. 선생님이요? 응. 상인분들과 민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볼게. 영호는 자신도 놀랄 만큼 확신에 차 있었다. 오랫동안 잃어버린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 괜찮으실까요? 혹시 잘못되면. 걱정하지 마. 내가 선택한 일이야. 그리고 정자 씨 같은 분들을 도와야겠어. 민수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마워하지 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영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겠다고. 일주일 후 영호는 시장 상인들을 모았다. 정자를 비롯해 10명 정도가 모였다. 민수도 함께 자리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우리 시장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호의 목소리는 교사 시절의 권위가 묻어났다. 상인들은 조용히 들었다. 민수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왔습니다. 민수가 자료를 꺼냈다. 설계도와 사업계획서였다. 첫째, 기존 상점들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시설을 현대화하고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둘째, 임대료는 처음 2년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매출이 증가한 후에 조정하겠습니다. 정말인가요? 한 상인이 물었다. 네, 계약서에 명시하겠습니다. 셋째, 주차장과 휴게시설을 새로 만들어 고객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영호가 설명을 보충했다. 여러분, 이 계획의 핵심은 전통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편의를 더하는 것입니다. 젊은 고객도 유치하고 기존 고객들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정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정말로 손님이 늘어날까요? 민수가 대답했다. 근처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평균 40% 매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물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니까요. 민수군은 제가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이 아이의 진심을 믿어주세요. 상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오랜 침묵 후 정자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이 보증하신다면 한번 믿어보겠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동의했다. 그럼 계약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영호는 상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도움을 줬다. 몇 시간의 논의 끝에 모든 상인이 동의했다. 시장 현대화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6개월 후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다. 깔끔한 바닥과 현대적인 조명, 넓은 통로와 편리한 주차장.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표정이었다. 정자의 채소 가게는 이제 손님들로 북적였다. 빛도 모두 정리했고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웃음이 돌아왔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정자가 영호에게 말했다. 다행이네요. 민수군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아요. 영호도 흐뭇한 표정이었다. 시장 곳곳에서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민수야, 고마워할 건 나야. 덕분에 보람을 다시 찾았어. 영호의 마음은 충만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이었다. 정자가 농담을 던졌다. 선생님, 이 장터의 진짜 기적은 선생님이 다시 돌아온 것 같네요. 우리한테는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영호는 미소를 지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은퇴 후 잃어버렸던 존재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 시장을 둘러보며 영호는 생각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라고 여겼던 이 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교사로서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교실에서 사회로 무대가 옮겨졌을 뿐이다. 정자 씨, 내일도 장 보러 올게요. 네, 선생님. 언제든 오세요. 우리 시장은 이제 활기가 넘쳐요. 영호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빈집 같던 하루들은 이제 추억이 되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